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경기도 설악산 자락의 험준한 산길을 따라 구급차 한 대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전신에 상처를 입은 4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더 빨리 가세요. 남편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절절하게 소리칩니다. 그의 등산복은 곳곳이 찢어져 있고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전신 다발성 골절, 뇌출혈 의심됩니다. 수술실 준비하세요. 남편 정민수가 의료진을 따라가려 하지만 간호사가 그를 막습니다. 보호자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정민수는 수술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산이나 갈까? 정민수가 아내 조은미에게 갑작스럽게 제안합니다. 새벽 6시, 평소라면 잠자리에서 일어날 시간도 아닌데 민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은미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결혼 23년 동안 민수가 먼저 산행을 제안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요즘 답답해서 좀 바람 쐬고 싶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미는 그것을 단순히 스트레스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조기 퇴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좋아. 오랜만에 둘이서. 은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 부부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기로 가자. 민수가 평소와 다른 등반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여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아. 경치가 더 좋다고 들었어. 민수는 은미의 걱정을 무시하고 앞장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배낭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지만 은미는 그냥 물과 도시락을 많이 챙겨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등반 중에 민수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서 연락 와? 그냥 회사 일. 민수가 서둘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하지만 은미는 화면에서 미소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그런 이름의 사람은 없었는데. 여보, 좀 쉬자. 힘들어. 은미가 큰 바위에 앉으며 말합니다. 평소보다 민수가 너무 빠르게 걷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가자. 정상이 가까워. 하지만 민수는 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은미는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민수의 배낭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밧줄이 보였던 겁니다. 그 밧줄은 뭐야? 안전을 위해서. 절벽 구간도 있다던데. 민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은미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23년을 함께 살면서 쌓인 직감이었죠. 민수와 은미가 등반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35세의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습니다. 최근 생계가 어려워져서 자연 풍경 사진을 찍어 판매하려고 산에 올라온 참이었죠. 저기 등반하는 부부가 있네. 태연이 망원 렌즈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뭔가 불협화음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계속 앞서가고 아내는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렇게 서두르면 위험한데. 태연은 혹시 사고가 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연속 촬영 모드로 설정된 카메라가 부부의 모습을 계속 담아냅니다. 드디어 도착했다. 민수가 절벽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 위에 올라섭니다. 아래로는 수백 미터 아래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경치가 좋네. 은미도 감탄하며 민수 옆에 섭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몸이 흔들렸어요. 여보, 여기 너무 위험해. 뒤로 가자. 잠깐만. 사진 좀 찍고.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은미와 함께 셀카를 찍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때 민수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합니다. 은미가 우연히 내용을 보게 됩니다. 보험금 확인했어요. 준비 끝났어요. 은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보험금? 미소? 이 여자가 누구이고 왜 보험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보, 이 문자. 은미가 물어보려는 순간 민수가 급히 핸드폰을 뺏어갑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은미야. 민수가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평소에 여보라고 부르던 것과는 다른 낯선 호칭이었어요. 왜? 은미가 돌아보는 순간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낯설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하자는 거야? 은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모든 걸 그만하자. 이 힘든 삶을. 민수가 한 걸음 은미 쪽으로 다가옵니다. 은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지만 뒤는 절벽이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나를 원망하지 마.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200m 떨어진 바위 뒤에서 김태연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망원 렌즈를 통해 본 부부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 남자 표정이 왜 저래? 태연이 카메라 렌즈를 더 가까이 조정합니다. 연속 촬영 모드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셔터는 계속해서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설마. 태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았거든요. 은미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은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23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걸까요? 회사에서 잘리고 빚은 쌓여가고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그게 내 잘못이야? 나도 같이 힘들었잖아. 힘들긴 무슨 힘들어. 넌 그냥 집에서 놀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민수의 말이 점점 잔인해집니다. 은미는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 충격에 빠졌어요.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23년이 뭐가 그리 대단해? 이제 지겨워. 모든 게 지겨워. 민수가 또 한 걸음 다가옵니다. 은미의 발 뒤꿈치에 작은 돌멩이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미소라는 여자가 누구야? 은미가 마지막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잠깐 당황스러워집니다. 그건 상관없어. 보험금 얘기를 왜 해? 설마. 은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겠다는 거야? 민수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미친 거야? 정말 미친 거야? 은미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등반로는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미쳤다고? 미친 건 이 상황이야. 빚에 쫓겨서 숨막히게 사는 이 현실이 미친 거라고.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자. 같이 해결해보자. 은미가 애절하게 말합니다. 다른 방법?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 나이 50이 넘어서? 이사를 가든지 내가 일을 더 하든지. 됐어. 이미 늦었어. 민수가 배낭에서 밧줄을 꺼냅니다. 은미는 그제야 남편의 진짜 계획을 깨달았어요. 설마 그 밧줄로 사고로 보이게 할 거야. 등반 중 실족사.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미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합니다. 늦었어. 이미 모든 게 준비됐어. 김태연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0m나 떨어져 있어서 소리쳐도 들리지 않을 거였어요. 112에 신고해야 해. 태연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절벽 위에서 급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그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미안해, 은미야. 정말 미안해.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은미의 등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안 돼. 은미가 뒤로 물러서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두 손이 은미의 등을 강하게 밀어냅니다. 아! 은미의 절규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그 순간 은미는 민수가 이미 핸드폰을 꺼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구조 신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려는 것이었어요. 바람 소리가 귀를 때리고 나뭇가지들이 얼굴과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미는 떨어지면서도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23년을 함께 산 남편의 손에 쾅! 굵은 소나무 가지가 은미의 허리를 받쳐줍니다. 완전히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막았지만 충격이 엄청났어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고 여기저기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너무 억울해. 절벽 위에서 민수가 연기를 시작합니다. 은미야, 은미야. 절망에 빠진 남편의 완벽한 연기였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119에 신고합니다. 여보세요? 119죠? 제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는 완벽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편의 목소리로 말이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200m 떨어진 곳에서 김태연은 모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정말 부인을 밀어뜨렸어. 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살인을 목격한 충격 때문이었죠. 카메라 화면을 확인해 보니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은미를 밀어내는 장면, 은미가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민수가 연기하며 신고하는 장면까지.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최근에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진들이 돈이 될 수도 있겠네. 태연의 머릿속에 불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완벽한 절망에 빠진 남편을 연기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진정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이용해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은미는 나뭇가지에 걸려서 아직 살아 있었어요. 환자 발견. 의식 있습니다. 즉시 후송 준비하세요.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은미는 전신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로 위중한 상태였어요. 보호자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의사가 민수에게 수술 동의서를 내밉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술을 하면 은미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보호자분? 아, 네. 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수술이 시작되는 동안 민수는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소야, 나야.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전화 너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살아남았어. 뭐라고? 그럼 어떡해? 일단 지켜봐야겠어. 의식을 되찾으면. 민수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의사가 민수에게 설명합니다. 언제쯤 깰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며칠 안에는 깰 것 같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은미가 깨어나면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낙상 충격으로 기억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가 희망을 품었습니다. 기억 혼란이요? 네.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병원 로비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던 낯선 남성이 있었습니다. 김태현이었어요. 정민수 씨죠? 민수가 돌아보니 평범해 보이는 3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 산에서 뵈었어요. 태연이 친근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합니다. 산에서요? 죄송한데 기억이. 부인분이 떨어지시는 걸 봤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그때 찍은 사진 보시겠어요? 태연이 카메라를 꺼냅니다. 사진을요? 네. 연속 촬영으로 찍었는데 꽤 흥미로운 장면들이 담겨 있어요. 태연이 카메라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가 은미를 밀어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보시다시피 정민수 씨가 부인을 절벽에서 밀어내는 장면이에요. 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내를 구하려고. 연속 촬영이라서 모든 순간이 다 담겨 있어요. 이 각도에서 보면 완전히 의도적으로 밀고 있는데요. 태연이 다른 사진들도 보여줍니다. 이걸로 뭘 하시려는 겁니까? 간단해요. 5천만 원만 주시면 이 사진들을 모두 삭제해드리죠. 5천만 원이요? 네. 어때요?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닌가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야 말이죠. 그런 돈이 어디. 부인분 보험금 받으실 거잖아요. 3억이라면서요? 태연이 이미 보험금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민수는 더욱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요즘 정보 얻기 쉬워요. 이틀 드릴게요. 그 후에는 태연이 경찰서 방향을 가리킵니다. 태연이 떠난 후 민수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소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그날 등산객이 우리를 봤어. 사진까지 찍었다고 해. 전화 너머 한미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사진을? 내가 은미를 미는 장면이 다 찍혔어.
그럼 우리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놈이 5천만 원을 달래. 5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미소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해. 하지만 은미가 깨어나면 어떡해? 진실을 말할 수도 있잖아. 민수와 미소 둘 다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은미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남편의 완벽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깨어나지 마. 제발 깨어나지 마. 하지만 은미의 눈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 은미야, 깼구나. 정말 다행이야. 민수가 은미의 손을 잡으며 연기를 시작합니다.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민수야, 은미가 기억을 되짚으려 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무리하지 마. 천천히 기억해봐. 민수가 부드럽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은미가 기억을 못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은미가 힘들게 물어봅니다. 내가 발을 헛디뎠어. 절벽에서 떨어진 거야. 민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대답이었거든요. 발을 헛디뎠다고? 응.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내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미끄러져서. 하지만 은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 화를 냈지? 내가 언제 화를 냈어? 민수가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분명히 뭔가 화난 목소리로 아니야.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충격으로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민수가 재빨리 은미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이순자입니다. 50대 중반의 간병인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제가 밤에 지키고 있을게요. 남편분은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민수가 거절합니다. 은미를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혹시 기억이 돌아올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분도 쉬셔야죠.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겠어요. 순자 간병인은 민수의 간절함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를 정말 아끼는 남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오후 2시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태연. 민수는 은미와 간병인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민수 씨. 부인 상태는 어떠세요? 태연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전화했습니까? 내일 만나서 자세한 얘기예요. 5천만 원 준비하셨죠? 그런 돈이 어디? 그럼 경찰서 가야겠네요. 살인미수는 무기징역인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민수는 간병인에게 잠깐 외출한다고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한미소를 만났어요. 35세의 한미소. 보험회사 지점장이었습니다. 민수와는 3년 전부터 불륜관계였죠. 어떻게 할 거야? 미소가 초조하게 물어봅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 은미가 가진 적금이 있잖아. 그걸 해지하면 5천만 원 정도는. 하지만 은미 동의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그냥 경찰에 자수할 거야? 미소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해. 다른 방법?
은미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민수의 말을 미소가 끊어버렸습니다. 설마 또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사진작가는 계속 돈을 요구할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은미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수가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내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안 돼, 안 돼. 은미가 잠꼬대를 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괜찮아요. 꿈이에요. 순자 간병인이 은미를 깨웠습니다. 간병사님, 저 꿈에서 무슨 꿈 꾸셨어요? 남편이 저를. 은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내용이었거든요. 충격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순자가 은미를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은미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소와의 만남에서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온 참이었어요. 남편분, 어디 다녀오셨어요? 순자가 물어봅니다. 잠깐 집에 다녀왔어요. 옷 좀 가져오려고. 민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이 어딘가 어둠었어요. 부인이 악몽을 꾸셨어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무슨 악몽을? 남편분이 자신을 해치는 꿈이라고.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충격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은미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순자가 잠깐 휴게실에 간 사이 민수가 은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미야, 깼어? 은미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민수야, 왜? 어디 아파? 그날 산에서 정말 사고였어? 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꿈에서 계속 내가 나를. 꿈은 꿈일 뿐이야. 너무 생각하지 마. 민수가 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미소라는 여자는 누구야? 은미의 질문에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소? 누구 말이야? 그날 내 핸드폰에서 봤어. 보험금 얘기하던.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미야, 넌 너무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냥 모르는 척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은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설마, 정말 내가 나를?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민수가 은미의 링거줄에 손을 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안 돼. 민수의 다른 손이 은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괜찮으세요? 순자가 들어오며 물어봅니다. 네, 괜찮아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은미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은미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전신골절로 움직일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군가 도와줘. 은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민수가 계속 곁에 있는데. 아침이 되자 의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입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주일이나 더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혹시 면회 제한은 없나요? 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가족이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왜요? 아니에요. 그냥 은미는 누군가 자신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편 김태현은 자신의 원룸에서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와의 만남을 앞두고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해.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태연도 절박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10억 가까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예 크게 노려보자. 2억. 아니 3억? 태연의 욕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사진들을 백업했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USB에도 복사하고 이제 진짜 큰 거래를 해보자. 간호사가 은미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면회객요? 은미와 민수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김태연이라는 분인데 산악회 동료라고 하시던데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그런데 환자분을 꼭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은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만나보고 싶어요. 은미야,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민수가 말렸지만 은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뵐게요. 김태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30대 남성이었지만 은미에게는 구원자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미가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그날 산에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괜히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태연의 말에 민수가 긴장했습니다. 산에서 저희를 보셨다고요? 네. 멀리서 봤어요. 부인분이 떨어지시는 것도. 태연이 말을 멈추고 민수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뭘 보셨는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태연이 은미에게 민수 몰래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제 연락처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은미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생명줄을 잡은 기분이었어요. 태연이 나간 후 민수는 급히 태연을 쫓아갔습니다. 김태연 씨. 태연이 돌아봅니다. 아, 정민수 씨. 따로 할 말이 있으시나 봐요? 네. 조용한 곳에서 두 사람이 병원 근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5천만 원은 너무 많아요. 2천만 원 어때요? 민수가 먼저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이런 대단한 사진들을 2천만 원에요? 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원하시는 겁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1억. 1억이요?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살인미수 증거가 1억도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태연의 욕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억은 정말 무리예요. 보험금도 아직. 보험금 3억인데 1억이 많다고요? 그럼 경찰서 갑시다. 태연이 일어서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일주일. 딱 일주일만 드릴게요. 일주일이요? 네. 그때까지 1억 준비 못하시면 이 사진들이 전국에 퍼질 거예요. 태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 백업해뒀거든요. 민수는 완전히 태연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급히 미소에게 연락했습니다. 1억이라고? 미친놈이네. 미소가 분노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은미명의 부동산이 있잖아. 그걸 처분하면. 하지만 은미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그럼 미소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미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은미가 혼자 있을 때 태연이 준 종이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010-1234-5678 김태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받습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 연락하죠? 민수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순자 간병인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너무 걱정하시네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려고 하시고 원래 그런 분이에요. 은미가 둘러댔지만 순자는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밤에 자꾸 깨시던데 무슨 꿈을 꾸세요? 별거 아니에요. 남편분이 해치신다는 꿈이라고 하셨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순자의 말에 은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간병사님 혹시 제가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을까요? 전화요? 남편분한테 말씀하시면 남편 몰래요. 제발. 은미의 간절한 눈빛에 순자가 망설였습니다. 오후 3시 민수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은미와 순자가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아, 그냥 여자들 얘기요. 순자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에 미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에 해결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민수가 문자를 확인하는 사이 은미가 순자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제발 이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위험 신호들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연의 협박, 미소의 조급함, 그리고 은미의 작은 저항. 순자 간병인이 복도로 나와 은미가 건넨 종이 쪽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태연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정말 연락해도 될까? 20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미의 절망적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순자는 마침내 결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연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병원 간병인 이순자입니다. 조은미 환자 대신 연락드렸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은미 씨가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가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태연이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에게서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는데 은미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뜻이었어요.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도와줄 것인가? 하지만 생각해보니 은미를 도와주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은미를 해치려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거든요. 언론사에 제보하면 태연의 머릿속에 새로운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태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자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환자가 계속 악몽을 꾸세요. 남편이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뜨렸다고. 그게 악몽이 아닐 수도 있어요. 태연의 말에 순자가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날 산에서 모든 걸 봤거든요. 태연이 카메라를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럴 수가. 정말 남편이? 네. 그리고 지금도 은미 씨를 해치려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편 민수는 미소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미소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이 있잖아. 간병인 퇴근하고 나서 밤 12시쯤이면 간호사들도 바빠질 거야. 방법은? 미소가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공기 주입. 의료사고로 처리될 거야.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령 돈을 위해서라지만 23년을 함께 산 아내를 직접 죽인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미 늦었어. 김태현이라는 놈이 계속 돈을 요구할 거야. 그리고 은미가 기억을 되찾으면 우리 다 끝장이야. 태연이 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저와 함께 은미 씨를 도와주실래요? 어떻게요? 우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태연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오늘 밤에 뭔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현장을 잡는 거죠.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사진들만으로는 부족해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은미를 생각하니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미가 순자에게서 태연의 계획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을 텐데. 은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민수가 뭔가를 시도할 거예요. 그때 증거를 잡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자는 척하고 계세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소리 지르세요. 미소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들, 은미의 병원 기록들. 완벽해. 의료사고로만 처리되면 3억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김태연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진작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미소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연 씨죠? 네, 누구세요? 한미소입니다. 정민수와 함께 일하는. 보험 설계사분이시군요. 태연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시간 되세요?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서. 무슨 이야기요? 돈 이야기요. 태연은 미소의 전화를 받고 새로운 기회를 감지했습니다. 이 여자도 공범이구나. 태연은 미소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난 미소는 생각보다 냉정해 보였습니다. 김태연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진들로 민수를 협박하고 계시죠? 태연이 놀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협박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얼마를 원하세요? 1억이라고 했는데. 미소가 웃었습니다. 1억이면 적당하네요. 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미소가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오늘 밤에 민수가 은미를 처리할 거예요. 그때 방해하지 마세요. 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처리한다는 게 죽인다는 뜻이에요. 미소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료사고로 처리되면 보험금 3억 중에서 1억을 드릴게요. 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을 받으면 은미는 죽고 거부하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오늘 밤 12시까지 답을 주세요. 그 후에는 늦어요. 카페를 나온 태연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은미를 구할 것인가? 하지만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은미를 구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거든요. 살인을 방지하고 영웅이 되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어요. 태연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왜요? 민수와 미소가 오늘 밤 12시에 은미를 죽이려 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순자가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일일이죠? 신고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살인 시도가. 병원에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자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사진이 있어요. 김태연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태연이 순자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민수가 뭔가를 시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병실 근처에 숨어 있을게요. 순자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태연이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했어요. 결정적 순간을 잡아야 해요. 민수가 미소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해야 할까?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늦었어. 하지만 김태연한테서 연락 안 왔어? 1억 주기로 했다고. 민수는 놀랐습니다. 미소가 태연을 만났다는 건 몰랐거든요. 언제 만났어? 방금 전에. 오늘 밤만 넘기면 모든 게 해결돼. 정말 확실해? 내가 보험업계에서 10년 일했어. 의료사고는 절대 의심받지 않아. 순자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대로 은미에게 인사를 했어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푹 쉬세요. 하지만 순자는 실제로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태연도 비상계단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은미는 침대에 누워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가방을 하나 더 들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은미야, 잠들었어? 은미는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최대한 평온한 숨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주사기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미소가 준비해준 도구들이었죠. 미안해, 은미야.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의 손은 이미 링거줄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주사기로 공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은미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수가 깜짝 놀랐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냥 링거 상태를 확인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그게 뭐야? 은미가 주사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간호사가 들으면. 들어야 할 사람이 듣게 해야지. 은미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은미의 비명소리를 듣고 순자와 태연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외치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은미가 악몽을 꿔서. 하지만 태연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모든 걸 촬영하고 있었어요. 정민수 씨, 그 주사기 뭡니까? 이건. 민수가 변명하려는 순간 간호사들과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환자를 해치려고 했어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태연이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에는 민수가 주사기로 공기를 뽑아서 링거줄에 주입하려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의사가 분노했습니다. 공기 주입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경찰관 2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입니다. 신고한 사람이. 순자가 나섰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태연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며칠 전 산에서 찍힌 건데 이 남자가 부인을 절벽에서 밀어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방금 전에 촬영한 건데 부인을 살해하려던 장면이에요. 경찰관들이 증거들을 확인한 후 민수를 체포했습니다. 정민수 씨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민수가 체포되자마자 경찰은 미소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미소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미소 씨죠?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소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민수와 공모하여 조은미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소의 사무실에서는 은미의 보험 서류들과 공기 주입 방법에 대한 의학 자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태연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태연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은미 씨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는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경찰관이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협박 혐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했잖아요. 태연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은미는 처음으로 진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순자가 은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안전해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순자 씨가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미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수는 3년 전부터 미소와 불륜 관계였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서 은미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연의 우연한 목격과 협박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은미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민수 씨, 모든 것을 자백하시겠어요? 네, 다 제가 한 일입니다. 민수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미소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륜이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보험금을 노리게 된 거군요. 네, 3억이면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인을 계획한 건가요? 민수 혼자서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미소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곧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절벽서 밀어뜨리고 병원서 다시 살해 시도, 보험금 노린 치밀한 계획, 간병인과 사진작가가 구애, 태연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고 순자도 생명의 은인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은미는 조용히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은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차츰 회복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순자가 은미를 격려했습니다. 네.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예요. 은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어요. 태연 씨는 어떻게 됐어요? 협박 혐의로 조사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을 구했으니까 선처될 것 같아요. 은미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와 태연이 함께 배웅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두 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접근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태연 씨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은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와 미소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태연은 이번 일로 유명해져서 언론사와 출판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될 것 같았어요. 순자는 여전히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미는 작은 카페를 열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야. 은미가 카페 창가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외로울 수도 있지만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한없이 넓어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정민수와 한미소의 최종 선고일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은미, 순자, 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정민수, 살인미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피고인 한미소, 살인교사 및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미소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은미는 법정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태연이 법정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은미가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몇 개월이었지만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어요. 은미 씨,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순자가 물어봤습니다. 조용히 살려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은미의 목소리에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미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 새로운 시작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와 은미의 진심 어린 서비스 덕분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커피 한 잔 주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자 은미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네, 늘 드시는 거죠? 네. 그런데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은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제 진짜 자유니까요. 카페 한쪽 벽에는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순자와 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들이라고 적힌 작은 글귀와 함께 말이에요. 김태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출간한 절벽 위의 증인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론사에서 러브콜을 받았어요. 태연 씨, 다음 주 토크쇼 출연 확정됐어요. 매니저가 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상업적으로 가지는 말아요.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니까요. 태연은 유명해졌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있었어요.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여전히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교육 강사로 초청받기도 했어요. 간병인의 역할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해요. 순자가 신입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선생님처럼 용기 있는 간병인이 되고 싶어요.
한 수강생이 말하자 순자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양심이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은미의 카페에서 뜻밖의 재회가 있었습니다. 태연과 순자가 함께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머, 웬일이세요? 은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딱 2년째 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말이에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아, 맞네요. 벌써 2년이나. 세 사람이 카페 한켠이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은미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 변했네요. 좋은 방향으로요. 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은미에게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정민수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미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얼굴로, 무슨 자격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요. 감옥에서 지낸 3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지,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는지,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기 바랍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민수. 은미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매달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은미는 며칠을 고민한 후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가끔 그날의 악몽을 꾸거든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미워하는 것도 기운을 쏟는 일이니까요.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있어요. 23년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이에요. 이제 정말 안녕히 지내세요, 은미. 은미는 이 편지를 끝으로 아픈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족, 친척, 친구에서 벗어나 여러분만을 위한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그 전에 느끼지 못한 행복을 느끼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